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잘잘한 얘기를 좀 많이 에,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국어 교과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5학년 2학기 5학년 2학기 가지요. 이 교과서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 지금 이 교과서를 쭉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조금 실망스러운 데가 있어서 이것이 저만의 생각인가 하는 것을 선생님들과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교과서 5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가입니다. 이 교과서를 보면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교과서는 모두가 다 해서 154쪽 15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54페이지입니다. 다 해서 154페이지인데 이 154페이지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선생님들 다 분석을 해 보셨겠지만은 제가 그것을 분석해 보고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모두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요, 문학교재, 원래 이 국어 교과서라고 해서 문학교재, 그 다음에 설명문 교재, 그 다음에 그 밖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선 문학교재가 이 154페이지 가운데 3페이지가 있습니다. 3페이지. 문학교재가 단 3페이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설명교재가 17%입니다. 그러니까 문학교재 어서 오세요. 문학교재가 3%, 그 다음에 설명교재가 17%,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해설이라고 그럴까? 맞으면 이런 식의 쭈그니 해설로 이제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 모르겠으면 저는 이제 해설이란 말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공부할 것이 다 이런 것이죠. 또 우선 문학교재를 보면은요, 시가 한 편 있고 나머지 이제 이야기가 두 과목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어 교과서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걸 나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문학교재, 문학관계, 문학을 배우는 문학교재, 그 다음에 설명을 배우는 설명교재, 이가 주로 돼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이거 페이지 수로 보면은 문학교재가 단 3페이지, 아니 3%, 또
그러니까 5페이지 있습니다. 5페이지. 시가 한 수가 있고 설명문 17%, 26페이지가 있습니다. 설명문 글이. 문학 교재는 3%, 5페이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저 강사가 지금 잘 못 보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줄 압니다. 저 사람이 설명문이 무엇이고 문학교재가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지금 하는 말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줄 압니다. 너무나 이것이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설이요, 여러분이 책 보셔서 아시다시피 전부 어린이들끼리 이렇게 어린이들끼리 하고 있는 이야기들, 어린이들끼리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전에 내가 경험해본 선생님이 가르쳐도 알똥말똥하죠. 그리고 재미가 있을 똥말똥하죠. 근데 지기 친구들이 하는 얘기로 여기 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국어 교과서인가 하고 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탓이겠습니다만은 선생님들 이 문제 조금 같이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래도 국어 교과서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문학교재가 단 3%가 있고 5페이지, 그 다음에 설명문 교재가 17%, 26페이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국어 교과서일까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깊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은 다행이겠습니다만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겠지만은 너무 심하지 않냐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검토해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어린이들 얘기입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주에서 선생님들 모 학교에서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마치 청소 시간이었어요. 그러자 층층대로 올라가는데 청소 시간에 이제 저는 이제 또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청소 시간에 층층대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4학년이라고 그러는데 층층대 청소를 하고 있어요. 비로 쓸어내고 이런데 아마 각자가 구역을 맡아서 하는가 봐요. 옥에 있는 층층대, 그 다음에 또 마루가 있잖아요. 도중에 마루 맡은 어린이, 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층층대, 이렇게 해서 4명 어린이들이 그걸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있는 층층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층층대 올라가는데, 거기를 맡아서 하고 있는 어린이가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5학년이라고 그러는데 비로 이렇게 다 씁니다. 비로 쓸어 내리는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아주 구석진 곳, 바닥이 있고 여기 있고 구석진 곳이 있죠. 거기는 비를 쓸어도 쓰레기가 잘 쓰러지지 않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비로 다 쓴 다음에 엎드려서 입으로 불고 있어요. 후 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먼지 쓰레기를 전부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올라가면서 그걸 보고 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몇 학년이냐? 5학년이라고. 방금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그 어째서 그렇게 하느냐? 뭐 잘했다니 못했다니 말하지 아니하고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비로 가지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비로서는 저 구석지 들어있는 먼지를 다 쓸 수가 없어서 입으로 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왜 그렇게 그 먼지 나게 하느냐? 그 먼지를 호흡하면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런 꾸지람을 들을 줄 알고 대단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료는 안 쓰러지길래 입으로 불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에 그 어조로 봐서, 말하는 표정이나 말씨로 봐서 그렇게 하면 비위생적이다 하고 꾸지람을 들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 얘기 딱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아주 좋은 태도이다. 그렇게 끝까지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것, 그 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런 어린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요, 사실은 참 마음이 흡족했었습니다. 이 학교 교육도 참 잘 돼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연수도 하는구나, 요새 이 세상에, 하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어린이가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그 일본에 있는 스쿠바 대학 부속 소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교원노조가 처음으로 결성이 되어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왜 어린이들한테 시키느냐, 말하자면은 인분을 사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시킬 일이지 화장실 청소를 다 어린이들한테 시키느냐 하고, 화장실 청소도 어린이들이 해야 된다, 화장실 청소는 어린이들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양론이 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 첫날부터서 제가 스쿠바 대학 부속 소학교 연수 첫날에 청소 시간에 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하는가 가봤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로 봐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느 청소 구역에 가나 전학년 아동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짐작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화장실 청소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고학년 어린이들은 이제 진짜 대변기 같은 것을 닦고 이렇게 가벼운 일은 이제 저학년들이 하고 이제 이러는데, 제가 그래서 좀 여기서는 화장실 문제가 꼭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격돌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교사는 없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는 그 청소 때 각 구역에 가면은 모두 전학년이 다 있다고 말이에요. 어느 구역에 가더라도 꼭 전학년 아동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년 아동들이
가장 고학년 6학년 언니들의 6학년 형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전학년 아동들이 각기 담당 구역을 맡아갖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변기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용 소변기. 청소를 맡고 있는 어린이가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것을 걸레로 닦고 있어요. 소변기를 걸레로 닦고 있으면서 자꾸 코를 대본단 말이죠. 소변기 에다가 코를 자꾸 댔어요. 그래서 아가 뭐 달라고 그러냐 함께 냄새 맡아봐요. 그래. 왜?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도록 청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닦았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검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한다. 그 다음에 그것도 검사를 엄격하게 한다. 우리하고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봤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것이 늘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머리를 쓰다듬고 물어보니까 3학년이라고 그래요. 3학년. 자기는 그 변기 그거 맡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누가 와서 검사하느냐? 검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한줄 알고 누가 와서 검사하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가요.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제가 흉을 내보았습니다. 와다구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와다구시. 와다구시란 말은 나 그 말입니다. 나라는 뜻입니다. 와다구시. 지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청소를 왜 어린이들한테 시키느냐. 인부를 사서 변소 청소는 시켜야 된다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어린이들이 다 각기 자기 맡은 분야를 맡아갖고 뿐만 아니라 그 검사를 누가 하느냐. 그렇게 누구한테 검사를 맡아도 그렇게 못할 것인데 그렇게 코를 대면서 문대고 또 문대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누가 검사하느냐. 굉장히 엄격한 검사를 받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함께 와다구시 이런단 말입니다.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만 그리고 바로 교장실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만난 교장 선생님인데 물론 이제 아침에 인사는 해서 다 알지만은 교장 선생님 내가 이 청소 시간에 화장실 청소를 가서 보면서 이런 어린이를 봤습니다. 이것이 스쿠바 대학 부속 소학교의 교육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제가 감탄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no 아니다 이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교장 선생님이 아니다 그러길래 말이에요. 무엇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교육한 성과가 아니라 가정교육의 성과입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가정에서 저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도 어찌겠습니까? 가정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럴까요? A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나중에 본 얘기입니다만요. 어린이들이 남자 어린이들이 그 소변기에 가서 소변을 볼 때에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소변기를 딱 이렇게 보듬고 하고 있어요. 소변기를 보듬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소변기를 보듬을까요? 멀리 떨어지면은 나중에 오줌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바닥이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기를 딱 이렇게 보듬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그 화장실 내가 뭐가 되어 있냐면 어린이가 딱 변기를 이렇게 보듬고 소변하고 있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더라고. 그런 것이. 애기들이 그 그림에 그려져 있는 대로 그렇게 소변을 봐요. 그러니까 한 방울도 안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가정교육의 보람이지 학교 교육의 말하자면 성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고 대단히 겸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가정교육의 효과뿐이겠습니까? 학교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의 그 화장실에 지도용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요. 조그마한 포스터 하나 붙어 있었는데 뭐가 붙어 있냐면은 남자 변소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렇게 변기를 딱 안고 소변 보고 있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린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소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누가 검사하느냐 그랬을 때 와다구시 하고 이렇게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전주에 칭칭대 큰 구석에 있는 먼지를 입으로 후후 불면서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그 다음에 와다구시 하는 그 어린이, 이것이 결국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각자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려서 되풀이된다면 그 교장 선생님이 그것은 우리 학교 교육의 보람이라기보다도 가정 교육의 보람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참 그런 얘기를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또 여기가 그늘이 진다요. 자, 발문 만들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제 어떤 분이 먼 곳에서 여기를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발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 발문에 대한 책을 한 권 작년에 출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고 뭐 여러 가지 더 보충 지도를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발문 만들기라고 하는 이 화제를 내놨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를 찾아온 선생님이 발문을 어떻게 만듭니까? 선생님이 쓰신 책을 보면은 발문 만들기에 대해서 있는데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 가지 얘기는 이제 여기서 할 수가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책에 있는 방법도 물론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이것이. 그래서 설명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생님들께도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문 만들기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조사하는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람이, 가령 불이 났다 그러면 왜 불이 났느냐 하고 물을까요? 왜 이 사건이 났느냐, 또는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묻느냐? 불을 낸 범인이 누구냐? 먼저 그걸 생각합니다. 불이 왜 났느냐? 이 생각이 아니라 불을 낸 범인이 누구냐?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원인 행위를 한 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묻는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을 질 자, 벌을 받을 자, 상을 받을 자를 찾는 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건이 났을 때에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고 묻기 전에 말하자면 사건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 우선 그 일으킨 자를 찾는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발문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가령 물가가 왜 오르느냐, 요새 물가가 오르니까 꼬아라는 얘기는, 물가가 왜 오르냐 보통 이렇게 묻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대로 불을 낸 자가 누구냐, 사건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 이렇게 책임을 질 자, 벌을 받을 자, 상을 받을 자를 찾는다고 말이에요. 지금 오늘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 물가로 오르고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물가로 오르고 있느냐? 예, 무엇이 물가를 올리고 있느냐? 여러죠. 무엇이 물가를 올리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하고 왜 물가가 오르냐 하는 것하고 어쨌습니까? 엄청 다르죠. 왜 물가가 오르냐 하면은 이것은 경제학자들도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 물가를 이렇게 올린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어쩌겠습니까? 누가 이 물가를 올리느냐? 무엇이 물가를 올리느냐? 이러면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발문 만들기 할 때 항상 이걸 생각하자. 이렇게 묻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우리 발문을 보통 이렇게 묻고 있다. 왜라고 묻는다고 말이죠. 어째서 그러냐고 묻는다고 말이죠. 그 까닭은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고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묻지 말고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질 자가 누구냐, 벌을 받을 자가 누구냐, 상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은 무엇을 묻고 있는 것 매우 환하잖아요. 발문도 그렇게 묻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이 말씀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전원이 참가하고 사고하고 성취하는 수업의 기술, 우리가 그동안에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선생님들 가운데에는 그동안에 하였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듣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선생님도 계실 줄 생각합니다만은 여기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이 참가하고 사고하고 성취하는 수업, 이것은 우리가 80년 동안 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졌습니다마는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송강수업기술연구소에서는 이 문제와 씨름을 한 지가 어쨌든
한 60여 년 됩니다. 그런 결과 완전하게는 어렵습니다만은 여기 말한 대로 전원이 참가하고 사고하고 성취하는 발문,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말하자면은 전원이 참가하는, 그리고 전원이 사고하는, 전원이 성취하는 수업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80년 동안 말이에요. 8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1945년 해방이 되어가지고 오늘까지 꼭 80년입니다. 이 80년 동안 어떤 누구도 그야말로 전원이 참가하고 사고하고 성취하는 수업을 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은 했지만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 완전 무결하지는 않지만은 거의 완전 무결하게 모든 어린이들이 참가하고 사고하고 성취하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기술 몇 가지를 우리 연구소에서 알아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가나다 스텝 수업입니다. 그리고 쉽고 간단한 교재에 의한 사전학습. 그러니까 교과 내용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배우고 있는 가령 5학년이면 5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재는 반드시 교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교과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자면은 목표죠. 수업 목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과서에 있는 교재가 어떤 어린이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군들, 그러니까 이 강의를 처음 듣는 선생님들 위해서 다시 한 말씀드리자면은 학습을 제대로 하는 어린이들, 말하자면은 이 참가하고 사고하고 성취하는 그런 어린이들, 일부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러하지 못한 어린이가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A군이라고 후자를 B군이라고 이 강의에서는 그렇게 약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이른바 B군입니다.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린이들. 이들이 A군들과 똑같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할 수가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A군들과 똑같이라는 말은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하는 말입니다. A군들은 선생님이 문제를 던집니다. 근데 문제를 던질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힌트를 발문 안에다가 넣어서, 그러니까 애트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절반 정도는 그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나 이라는 것을 절반 정도는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한 50%그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 이러한 것에 50%는 줘야 된다 말이에요. 주고 그 50%를 가지고 나머지 50%를 해결 사고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애트킨슨의 말입니다. 근데 그 50%가 모든 어린이들에게 똑같지 않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트킨슨의 말대로 50%라는 말보다도 우리 속담이 훨씬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은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오를 나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너무 오르기가 어려운 나무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될 듯도 하고 안 될 듯도 하다. 올라갈 수 있을 것도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이럴 때 될똥말똥할 때 그 인간이라는 건 참 묘해가지고 그럴 때에 의욕이 내발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도전 의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저 나무 내가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못 올라갈 것도 없다. 이렇게 될똥말똥할 때 그때 인간은 도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선생님이 던진 발문도 그렇게 될똥말똥 할 정도로 오면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사고하는 능동적 주체로 전환된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문제를 그렇게 선생님이 준 문제가 자기에게 될똥말똥하는, 다시 말하면 50%는 성공할 것 같고 50%는 실패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될 듯도 같고 안 될 듯도 같은 이런 어쩌겠습니까? 모든 어린이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어린이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은, 그러니까 애트킨슨의 말대로 하자면 성공과 실패의 확률이 50% 되도록 그런 문제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뭔 생각을 했냐면은 모든 어린이들한테 될 듯 안 될 듯, 그러니까 성패의 확률이 50%쯤 되게 문제를 만들면 모든 어린이들이 사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면 자연히 그 문제의 난도가 하나이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겠죠. 어린이들에 따라서 그 선생님이 문제를 줄 때 던지는 아까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 또는 자료 이런 것들, 말하자면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힌트, 이 힌트가 모든 어린이들한테 똑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어린이는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힌트가 더 많이 주어지고, 어떤 어린이는 주어지고가 아니라 힌트가 많이 필요하고, 어떤 어린이는 힌트를 조금 줘도 되고, 어떤 어린이는 더 많이 힌트를 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자연히. 그래서 요 가나 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힌트, 이 얘기는 50% 힌트를 주면 된다고. 이 얘기는 70%의 힌트를 준다. 예를 들면은 이 얘기는 예를 들면 한 80%의 힌트를 준다. 이 얘기는 힌트를 조금 줘도 문제를 말하자면 사고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는 50% 갖고는 안 된다. 한 70%나 75%쯤 가르쳐주고 나머지 30이나 25%를 사고할 수 있도록, 그럴 사고력이 그 수준이다 그 말. 이 어린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가르쳐 줘야 문제를 사고 해결할 수 있다 이 말. 이렇게 해서 각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
힌트를 준다. 그래서 말하자면 아까 애트킨슨이 말하고 있는 성패의 확률이 50%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A라는 어린이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지식의 50%만, B라는 어린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지식의 70%, C라는 어린이에게는 80%나 90%쯤 가르쳐. 그러면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각자의 능력에 맞도록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능력에 알맞게 그런 뜻입니다. 능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능력에 알맞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발문. 그렇게 발문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골똘히 사고할 수가 있다. 가령 철수가 있단 말이에요. 철수는 아까 말한 대로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지식의 절반, 그러니까 힌트의 절반만 주면 된다. 순이는 한 70%쯤 가르쳐 주면은 나머지 30%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땀 흘리면서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령 정수는 80%쯤 가르쳐 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를 한 80%쯤 가르쳐 주면은 나머지 20%는 능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각자의 필요나 요구에 맞게 가르쳐 준다. 다시 힌트를 준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들똥말똥하. 인간은 들똥말똥할 때 도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세 어린이가 다 들똥말똥한 문제에 직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땠냐? 절반만 50%는 가르쳐주고 50%안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70%가 필요한 어린이는 사고하지 못했단 말이야. 더군다나 75%나 80% 필요한 어린이는 못 생각해버리죠. 이것이 지난 80년 동안 이루어졌던 발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그동안의 연구에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각자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문제, 지금 교사가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 던져진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힌트에 몇 %가 필요한가? 선생님은 잘 압니다. 내 앞에 있는 어린이들 잘 압니다. 그러지만은 그것을 각자로 하여금 판단하게 합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딱 던집니다. 물론 50%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 50% 가지고 나머지 50%를 생각하면 되는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린이만 할 수 있고 나머지 어린이들 해결하지 못하면 좀 더 많은 힌트가 있어야 되는 어린이들은 사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소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아까 50% 힌트를 주는 문제를 줬습니다. 자,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해결하기 어려운 어린이들 나오세요. 그러면 50%의 힌트만 가지고도 사고할 수 있는 어린이만 남아서 사고하고, 그것이 어려운 어린이는 교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애기들한테 좀 더 많이 가르쳐요. 좀 더 많이 가르친다. 그러니까 한 20%나 30%쯤 보태서 더 많이 힌트를 준다 그 말. 그러면 이제 선생님다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은 제자리 들어간다 그 말. 제자리 들어가서 선생님에게서 받은 아까 처음에 50%, 다음에 교탁에 나와서 20% 받아서
70% 힌트를 가지고 나머지 30%를 끙끙 앓면서 생각한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남아있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들은 더 많은 힌트가 필요한 애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10%쯤 더해가지고 80%를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를 더 많이 준단 말이에요. 80%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내 힘을 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간다 이 말. 들어가서 제자리에 가서 푼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어린이들에게는 좀 더 많은 한 90%쯤 가르쳐 줘버린다. 그러면은 나머지 10% 선생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도 남아있는 어린이에서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린이에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학습이 아니라 고문이다 말이죠. 더 이상 많이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네가 생각해라 하는 것은 이것은 학습해라는 것이 아니라 고문에 선생님이 지금 지적으로 고문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런 어린이한테는 제대로 가르쳐줄 분단 말이에요. 잘 설명해서 결과로서의 지식만은 알 수 있다. 어찌해서 그 답이 나오는가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도 답은 안다고 말이에요. 답은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다음에 혹시 시험을 보더라도 답이 어째서 나오냐를 설명해라는 시험은 별로 없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답 내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답을 제대로 내서 100점 맞았다. 그 어린이가 생전 처음으로 100점 맞았다.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각자의 필요나 요구, 다시 말하면 각자의 능력에 맞게 사고하도록 해야 쓴다. 필요한 만큼 힌트를 준다고 말이야. 그래서 모든 어린이에게 그 문제를 말동하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수준까지 힌트를 주어서 되도록이면은 각자로 하여금 사고해서 답을 알아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은 아까 50% 선생님이 가르쳐 줌으로써 나머지 50% 생각을 해줬습니까? 뇌가 50% 발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80%쯤 가르쳐 줘서 20% 생각을 해는 20% 뇌가 발달한 거예요. 10% 생각을 해는 10% 발달한 것이죠. 수업이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수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고를 기르는 것입니다. 사고를 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뇌를 발달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뇌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사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모든 어린이로 하여금 각자의 힘에 맞게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기르는다. 이것이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80년 동안 어떤 수업을 해왔습니까? 대단히 외람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던진 발문에 능히 응답할 수 있는 어린이들만 손들고 지명받고 대답하고 그랬었습니다. 나머지 어린이들은 모르니까 아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학교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교실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의 일부를 그러니까 자기 책상, 자기 의자에 앉아서 하루 내 그 책상에 앉아서 남들이 공부하는 거 구경하고 조금 괴로워서 몸을 움직이면 너 움직이지 마라 하고 선생님한테 지적받고 말이야. 이러다가 결국은 4교시가 끝나면 급식 먹고 간다고 말이야. 그놈들 뭐 들어왔습니까? 급식 먹으러 왔다고 말이야. 그리고 학습 시간에 열등감을 느끼다.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자꾸 너는 바보야, 너는 바보야, 너는 공부 못하는 바보야 하는 그런 신호를 자꾸 보낸 것만 같단 말이야. 그런 느낌을 하루 내 갖고 있다가 밥 먹고 간다고 말이야. 학교 뭐 들어왔을까요? 밥 먹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공부를 왔는데 결국은 선생님이나 모든 친구들이 나에게 너는 열등생이다 하는 그런 신호를 자꾸 보낸 것만 같고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루 내 살다가 결국은 밥 먹고 간다. 나는 그런 어린이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속으로는 대단히 안쓰럽게 여기고 계시겠지만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도 자기 나름으로 사고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고 집에 가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력을 어떤 어린이는 50% 기르고 어떤 어린이는 30%, 어떤 어린이는 20%, 어떤 어린이는 10% 이렇게 각자의 힘에 맞도록 그래서 차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각자의 힘에 맞도록 사고력을 기르고 집에 갔단 말이죠. 이래야 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야 쓴다. 그 방법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다 스텝 수업입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50%의 힌트를 준,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에 던진단 말이죠. 50% 힌트 준 문제. 근데 할 수 있는 어린이는 제자리에 앉아서 해결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 어려운 어린이를 학교에 교탁으로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70%쯤 가르쳐 주는 결과. 그 어린이는 30%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20% 힌트를 주니까 선생님 그러면 나 할 수 있어요. 자리 들어가서 나머지 30% 풀고. 그래도 남아있는 어린이. 여기는 또 한 20%쯤 더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10% 가르쳐 주기도 하고 5% 더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겠지요. 어쨌든 가르쳐 줘. 선생님 이제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어요. 들어가고 남은 얘기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 남은 얘기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지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 싶으면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일이 있다고 이 답만은 외워라. 그리고 몇 번이고 답을 외우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능발문, 자기 능력에 딱 맞게 자기 능력에 딱 맞는 난도의 물음, 발문을 준다고 말. 그렇게 해서 사고하도록.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그 사고해서 사고한 만큼 뇌가 발달하는데 그게 모든 어린이에게 똑같지 않겠죠.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문제에 모든 어린이들이 아까 말한 50%, 70% 이러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어떤 문제에 한해서 그래야 돼요. 이 문제에 한해서는 선생님으로부터 70%의 도움을 받아야 나는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50% 힌트 받은 것 같고 나머지 50%내 힘으로 풀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문제에 따라서 그 말하자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난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은 할 수 없지만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은 이렇게 각자의 힘에 맞게 사고함으로써 각자의 힘에 맞게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것, 이것이 학교가 해야 할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고 간단한 교재에 의한 사전 학습,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교과 내용을 제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쉬운 교재라고 하더라도 교과 내용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이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목표가 있죠. 목표. 이 목표는 아주 쉽고 간단한 교재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지금 교과서도 그 목표가 그대로,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목표 그대로 지금 어린이들한테 주는 아주 쉬운 간단한 교재가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쉽고 간단한 교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아주 쉽고 간단한 문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거, 알았단 말이죠.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 풀어라. 그 문제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선생님들이 얼른 알아들으시기 힘드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생각. 다음에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서는 그 선생님이 지금 어떤 문제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어린이도 있지만은 어떤 어린이는 한계가 있어요. 일부 해결하고 일부는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어쨌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의 생각을 노트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얘기가 옆으로 나갑니다만 보통 우리가 하는 수업은요, 수업을 참관해 보면은 그러면 선생님들이 당신은 그러면 수업을 몇 시간이나 참관해 봤어? 그렇게 묻고 싶으실 줄 압니다. 저는 수업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수업을 많이 참관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부하는 법칙입니다. 그것도 어느 지역이 하나지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표집된 되도록이면 많은 학교를 참관해야 됩니다. 또 나는 그런 생각으로 전국에서 표집한 약 1200개 학교에서 한 학급씩 수업을 참관하고 그 600학급에서 실험 수업을 해봤습니다. 수업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하는 참관이나 실험 수업으로서는 너무나 적은 수입니다만은 일단 저는 거기까지만 해봤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많이 한 사람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사도 마나부라고 하는 교수 아시지요? 일본의 사도 마나부 교수. 이 사람은요, 무려 10,000개 전국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학급을 10,000개 학급을 수업을 참관했답니다. 이래야 이것이 진짜지요. 1200개 정도 갖고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저는 매우 적은 수지만은 제가 본 1200여 학급에서 본 바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 내가 본 1200여 개의 학급에서 하는 수업 중에서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보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웃과 더불어 학습하게 하는 것, 이 지도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1200여 학급의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은 뭐 하는가는 모르지만은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을 제대로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을 막 제가 잘못 본 탓이지만은 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 이웃과 더불어 하는 이것이 아니고서는 요 전원 참가 사고 성취하는 수업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제일로 가까운 이웃은 짝꿍입니다. 짝꿍. 그래서 이 짝꿍과 이 얘기를 나누고 짝꿍과 그 다음에 짝꿍과 이 얘기를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전 학급에 있는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가령 지금 어떤 선생님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나대로의 생각을 마련했습니다. 생각을 마련했으면 반드시 노트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짝꿍끼리 서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아하, 짝꿍이 한 저 생각 나는 미처 못했단 말이에요. 대단히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얼른 그 생각을 받아 배워서 보충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짝꿍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내 생각 이 부분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판단이 된단 말이다. 그럼 그 부분을 딱 치운단 말이에요. 벌써 둘이 사이에 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내 생각은요 그야말로 내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높이까지 향상적으로 변형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학습한다는 것은 결국 출발점이 있어야 됩니다.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의 생각입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선생님이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습니다. 그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했으면 반드시 노트에다 기록해야 됩니다. 자, 기록한 것을 짝꿍하고 교환해서 보기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발표하고 또 짝꿍이 발표한 것을 들어보고 내가 미처 못 생각했던 것은 보충 기록을 하고 내 생각보다도 훨씬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또 내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에서 생각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도 향상적으로 표현된다.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어쩌겠습니까? 전원이 다 각자의 생각을 우리 반 전체 어린이한테 내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지명받은 하나나 둘이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전원의 생각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내 짝꿍의 생각을 노트를 보고 알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원의 생각을 우리 반 전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같은 생각끼리 딱 분류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우리 반 전체는 이 A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5가지가 있구나 하는 그 우리 반 전체의 생각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알아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전원이 동시에 발표해요. 아까는 짝꿍끼리 하면 어쨌습니까? 내가 발표하면 들으니까 제대로 들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하나 의견을 다 듣고 있자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원이 동시에 발표해버렸습니다니까요. 전원이 동시에 발표하면 와구라고 해갖고 뭔 말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하겠죠. 그런데 전원이 동시에 발표하고 동시에 분류가 되버려. 같은 생각끼리 분류가 딱 되어버린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류된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 성강수업기술연구소에서는 찾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기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웃과 더불어 학습하는 것. 이웃과 더불어 학습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 지도에서 훈련시켜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매우 생산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만큼 뇌가 발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뇌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수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들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수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시사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은 뇌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하는 학습. 전원 동시 발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이 동시에 발표해봐야 된다니까요. 전원이 동시에 발표함과 동시에 그 서로 다른 생각들이 같은 생각, 같거나 비슷한 생각끼리 딱 분류가 동시에 되어버립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원이 사고하는 응능 발문, 아까 말씀드린 발문입니다. 우리 성광수업기술연구소에서 전원이 참가하고 사고하고 성취하는 수업기술을 찾아냈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그냥 탁상 공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급에서 실험 수업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우리가 연구한 방법 그대로만 수업을 하면은 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모든 어린이가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개 이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가나다 스텝 수업에 대한 윤곽이나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첨단 교육기기 활용 수업의 문제점. 첨단 교육기기란 거 뭐 잘 아시겠죠? 대단히 외람된 얘기지만은 요새 우리 지역에서는 공개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개 수업을 되도록이면은 빠지지 않냐고 보려고 저는 바쁜 틈을 내서 그 학교에 가서 수업을 참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첨단 교육 기기 몽땅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첨단 교육 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느낀 바는 무엇이냐면은 저 첨단 교육 기기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느냐.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고하는데 저것이 쓰여야 된다. 다시 말해 어린이들의 사고력을 기르는데 저것이 쓰여야 된다. 지식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늘 수업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저 아주 훌륭한 그리고 그런 기기들을 우리 어린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앞에 한 대씩 컴퓨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새는 조그마한 그런 거, 나 그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가지고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고하는 도구로 쓰여야 된다.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이지만 안 된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요새
처음 일어나서 그런가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식을 가르쳐주는,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로 많이 쓰이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첨단 교육기기는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이 사고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 해야 된다. 결코 결과로서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결과로서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도구를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그 도구를 지식을 가르쳐주는 기계로 사용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것은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가서 수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본 수업이나 다른 가서 본 수업이나 역시 지식을 효과적으로 가르쳐주는 도구로 많이 쓰이고 있더라. 말하자면은 어린이들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기기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면 되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문제점을 여기다 지금 좀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얼른 짐작할 줄 압니다. 개별 및 수준 차에 적응하기 난하다. 일제적이다 그 말입니다. 일제적이다. 감각기관을 풀 가동하지 않는다. 애기들이 그것만 보고 있다. 그것만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요 인간의 머리는 전신이 움직일 때에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오는 정보를 수신하기 중심이다. 문자, 기호, 도표, 그림 등 요약되어 있어 상당한 수준으로 추상적이다. 말하자면 이 요약된 것을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소중하는데 결과로서의 요약된 것, 그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도구가 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말. 남이 요즘 들어놓은 정보를 남이 만들어 놓은 정보를 여과 없이 삼켜버린다. 남이 만들어 놓은 정보를 여과 없이 삼켜버린다.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보았으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 선생님들이 보았으니 알았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기 쉽다. 결과로서 지식을 가르쳐주는 도구로 쓰이기 쉽다. 실물이 아닌 허상으로 배운다. 이러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그동안에 얘기됐던 것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제가 바꿔지고 있습니다. 학습할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미리 테스트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습하기 전에 학습할 내용을 미리 테스트한다. 저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학습감을 주지요. 우리가 흔히 예습과제라고도 합니다만은 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어린이들의 학력을 올림에 있어서 의외로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것을 가르쳐준 양반은 양반입니다. 양반이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만은 가령
이런 국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 내용을 여기서 얘기할 만한 시간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내용을 어린이들이 다 알도록 읽어야 되겠죠. 자, 읽은 다음에는 집에 가서 이 글의 내용을 10문제를 내놨습니다. 글의 순서대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보자면, 이 얘기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야기의 제목. 그 다음에 언제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교과서 순서대로, 교과서 내용의 순서대로 문제를 냅니다. 등장인물은 누구네 드립니까? 고기를 판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교과서 순서대로 다 나와 있어요. 교과서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봅니다. 그럼 어린이들은 집에 가서 여기서 답을 다 합니다. 답을 다 하면은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요 홀메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학습할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미리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여기에 있었던 10문제 있었죠. 이 10문제 중에서 5문제를 주어가지고 응답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제 집에서 공부를 한 것이 일어나서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되풀이되는 학급에서는 의뢰의 이 글을 읽은 다음에 이 10개의 문제를 줬으니까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내일 공부하기 전에 시험 본다는 것을 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점수 잘 맞기 위해서 어쩌겠습니까? 결국 읽어보고 교과서 내용 그대로란 말이에요. 공부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국어시간 제일 벽두에 국어시간 처음에 한 5분 동안 이 시험을 딱 봐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홀메스라고 하는 박사가 연구 실험한 해서 얻은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요, 우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시간 공부가 적었습니까? 잘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00점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야, 문제가 쉬운데 100점 맞았다. 쉽든 어렵든 내가 시험 봐서 100점 맞으면 네가 뭔 말이냐 이것이요. 그래서 그날 그 100점 맞은 코드 갖고 와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거 100점 맞았어. 엄마한테 얼마나 칭찬 많이 받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이 시험이 어려워서 100점 맞으나 이렇게 쉬워서 100점 맞으나 나 100점 맞았다 이것이죠. 특히 비군 어린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비군 어린이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100점 맞아보지 못한 어린이들이 말입니다. 고득점 했을 때 기쁨이라는 것은 보통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기쁨을 안고 그 시간 학습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연구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꼭 무슨 교과가 되었든 사전에 문제를 줘가지고 집에 가서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 절반 수에 아까 10문제 줬죠. 그 10문제 5문제 중에서 또 쉬운 놈만 그 철수도 여태까지 0점 맞았던 놈도 100점 맞을 수 있게 쉬운 놈만 문제를 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고득점을 한 기쁨을 안고 그 시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틈나면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고하는 교실 문화의 양성. 선생님께서 내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요거. 수업 중 또는 교회관 선생님들이 책상 사이로 돌아다닐 때에
수업 중에도 또는 책상상에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철수는 거기까지 생각했구나.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고 싶은데 설명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와, 좋은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지. 굉장히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지?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데 보면은 아주 선생님한테 인정받은 기쁨 많고 재미있게 설명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건데 요 사고하는 교실 문화의 양성은 어땠었습니까? 선생님께서 내 생각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다 하는 신뢰를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간은 어떤 경우에 사고하게 되는가? 사람은 망설일 때, 사람은 헷갈릴 때, 사람은 헤매일 때, 사람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사람은 진퇴양난일 때, 이때 지적 균형을 잃게 되고 능동적으로 사고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적 균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균형을 잃게 되면 그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회복한다고 하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사고한다 그 말입니다.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균형을 잃게, 지적 균형을 잃게 한다. 자기는 이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은 그것과 정반대란 말이죠. 이상하네 하고 사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로 어린이들을 사고하는 능동적 주체로 만들어 놓고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어떤 경우에 사고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은 수업이란 어린이들의 생각을 수석거려 심진을 일으킴으로써 기왕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모르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에 인간은 사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수업 기술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하는 기술을 배운다 그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로 교육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일어나서 어린이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어하거나 하기 싫어하거나 교과서 순서대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을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일, 이것이 수업의 모두에서 교사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수업의 도입 단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입 단계가 어떻게 할 것이냐, 도입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때게 내가 뻔히 알고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 저 제시하는 것을 보니까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사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콧 수석거림으로써 다시 말해 심진을 일으킴으로써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는 물음이 내발하도록 하는 일. 결국 수업의 기술이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르치고자 할 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공부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어린이들을 만드는 일. 이것이 교사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린이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수가 달라질 것이고 학습의 밀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수업의 기술이라고. 지금 이 강의가 수업의 기술을 선생님한테 소개해 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이 말씀드리는 내용의 무슨 내용의 어떤 연결의 어떤 필연성 같은 것이 없어서 미안합니다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구사해야 할 기술 또는 가지셔야 할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다운 교사의 애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도 가지고 있으되 묻혀서 잘하지 못하고 있는 싹이 잘할 수 있는 수업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 이것이 참다운 교사의 애정이다 이 말. 그도 가지고 있으되 묻혀서 잘하지 못하고 있는 싹이 있단 말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잘할 수 있도록 수업을 통해서 그려내주는 일 그것이 참다운 교사의 애정이다.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삶의 희망을 빼앗기는 수업은 최악의 수업이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